인생의 후반전,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펼쳐질까요? 익숙했던 일터와 작별하고 자녀들은 모두 둥지를 떠난 뒤 홀로 남은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꿈꾸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잿빛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던 한 남자의 진솔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2살이 된 평범한 은퇴자입니다. 35년간 중소기업에서 쉼없이 달려오다 퇴직했고 남은 퇴직금과 그동안 아껴 모은 돈으로 조촐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내와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 다 장성한 아이들은 제 몫의 삶을 꾸리느라 바빴죠. 퇴직 후 첫몇 달은 해방감이 컸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 미뤄뒀던 취미 생활도 하고 오랜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기도 했죠. 하지만 자유도 잠시, 시간은 점차 의미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동네를 목적 없이 한 바퀴 돌고 점심을 먹고 TV를 봅니다. 저녁을 먹고 또 TV를 보다 잠드는 흑백 영화처럼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대로 무기력하게 늙어가긴 싫다는 강한 저항감이 마음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아직 2다리는 건강하고 가슴속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향한 열망이 남아있을 때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한 달 살기.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곳은 태국의 치앙마이였습니다. 영상 속 치앙마이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물가는 한국의 절반도 채 안 되고 1년 내내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이미 많은 한국인이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엔 그저 막연한 동경이었지만 며칠 밤낮으로 치앙마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그 꿈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은퇴자 커뮤니티 카페에 가입해 정보를 모으고 현지에 사는 한국인들의 블로그를 읽으며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월 120만 원이면 황제처럼 살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월세를 내고 나면 숨쉬기조차 벅찬 돈인데 그곳에서는 수영장 딸린 아파트에서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닐까. 처음에는 3달 정도만 머물다 올 생각이었지만 알면 알수록 아예 이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생각할수록 서울에서의 제 삶은 회색빛 감옥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아무런 변화 없이 소멸해가는 것 같았거든요. 꼬박 6달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 가장 큰 결심을 내렸습니다. 월세로 살던 집 계약을 해지하고 꼭 필요한 집만 창고에 맡긴 뒤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 계획을 알리자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제 단호한 의지를 보고는 이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치앙마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해둔 한 달 살기 숙소에 짐을 풀고 그곳에서 평생 살아갈 나의 보금자리를 찾아볼 계획이었습니다. 치앙마이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여유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의 숨가쁜 속도와는 달리 이곳의 모든 것은 강물처럼 느긋하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관광객처럼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고천지 부동산을 통해 앞으로 제가 살아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월세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고 한국에서 살던 좁은 원룸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습니다. 단지 안에는 수영장과 헬스장까지 갖춰져 있었죠. 이런 돈으로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도 가입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찾아온 분들, 디지털 노마드로 불리는 젊은 부부들도 있었죠. 매주 열리는 모임에 나가고 가끔 함께 점심을 먹으며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두 달은 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발코니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전에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오후에는 집 근처 예쁜 카페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물가가 저렴하니 먹는 즐거움도 컸습니다. 단돈 5,000원이면 푸짐하고 맛있는 현지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그래,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의 제 삶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구한 아파트는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님마네민 지역 근처였습니다. 집 앞에 큰 쇼핑몰이 있어 생필품을 구하기 편했고 한인마트도 있어 김치나 고추장 같은 한국 음식 재료도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면 조깅하는 젊은이들과 요가 매트를 깔고 명상하는 서양인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점심은 주로 집 근처 단골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림 메뉴판을 보고 손짓 발짓으로 주문했지만 몇 번 다니다 보니 식당 주인이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추천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카오소이라는 치앙마이 전통 국수는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4,000원 남짓한 가격에 한 그릇이면 속이 든든했죠. 주말에는 오토바이를 빌려 치앙마이 근교로 작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사원들을 하나씩 방문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가치 있는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국인들과도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며 친해졌고 한 달에 2번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임도 생겼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지만 치앙마이라는 낯선 땅에서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금방 마음을 열었습니다. 생활비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월세 30만 원, 관리비와 전기세 5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와 여가 활동비를 모두 합쳐도 한 달에 105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낙원에도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롭고 신기했던 모든 것들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함은 더 이상 특별한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매일 가던 카페, 매일 먹던 음식, 매일 만나던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로울 것 없는 일상의 반복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사람들과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지하며 정보를 나누던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졌습니다. 알고 보니 다들 비슷한 꿈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살아온 환경도 성격도 가치관도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그저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까워졌던 관계는 서로의 다름을 발견하면서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었습니다. 태국어를 배우려 노력했지만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숫자 정도는 익혔지만 마음을 나누는 깊은 대화는 불가능했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기에 현지인들과의 교류는 겉돌기만 했습니다.
관광객으로 며칠 머무는 것과 현지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말이 통하지만 마음이 이어지지 않는 대화가 얼마나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4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장점이라 생각했던 무한한 여유와 편안함이 어느새 견딜 수 없는 고립감과 무료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치앙마이의 아름다운 자연, 저렴한 물가, 따뜻한 날씨가 주는 즐거움보다 소통의 부재가 주는 외로움이 훨씬 더 크게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가끔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면 그 막막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의사에게 제 증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고 의사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은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저는 결국 돌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고민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쩐지 내 선택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당장 비싼 월세와 보증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20만 원이면 넉넉했던 이곳과 달리 서울에서는 다시 팍팍한 삶이 시작될 게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미련도 남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치앙마이 생활 언제쯤 적응되나요? 라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최소 1년은 지나야 완전히 적응된다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는 이 외로움은 당연한 성장통일까? 아니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신호일까?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에 있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시도해본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마치 포기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내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 만에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다시 구한 작은 월세방에 짐을 풀었을 때 처음에는 결국 다시 이런 삶이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치앙마이에 가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가치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편리하고 위대한 것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간단한 감기약 하나 사는 것도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웠지만 한국에서는 집 앞 의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저렴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고 택시 기사님이 정직하게 미터기를 사용하는 그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쉽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 환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앙마이에서는 현지 정보를 얻기 위해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독립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삶의 질은 단순히 물가나 날씨 같은 외적인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속한 사회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효율적인 시스템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치앙마이에서의 삶은 겉보기엔 완벽했습니다. 저렴한 물가, 아름다운 풍경, 여유로운 시간.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오히려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매일이 휴가 같았지만 휴가는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는 동안 저는 그들이 제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삶이 예전보다 극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특별한 일 없는 하루가 반복되고 가끔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느낍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감을 잡았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가끔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통화하며 안부를 묻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온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앙마이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의 뒤늦은 방황이자 가장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의 제 삶에 대한 감사함을 결코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요. 요즘은 은퇴자 모임에 나가 제 경험을 나누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이주를 꿈꾸며 제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가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곳이 꿈에 그리던 천국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한국의 일상에도 분명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온전히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앞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끔은 가장 멀리 떠나봐야 가장 가까운 것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야 할 때라고 느껴진다면 망설이지도 마십시오.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성장시킬 테니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